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 원주. 신선한 먹거리와 숨은 힐링 공간이 더해져 여행할수록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여정은 3가지 코스로 나눴습니다. 자연 속 예술 공간과 오래된 폐사지가 어우러진 서남부 지역, 시장과 맛집, 그리고 한국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원주 시내, 푸른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치악산 자락, 이렇게 3곳의 맛집과 카페 볼거리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원주는 경기도 여주, 충북 충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은 원주역이나 원주버스터미널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주요 명소들을 편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소금산은 작은 금강산을 줄여 부른 이름인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 많은 여행객이 찾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데 저는 케이블카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안에서는 산과 섬강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산허리를 잇는 길고 높은 다리입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풍경 덕분에 잠시만 방심해도 발바닥에 땀이 맺혔는데요. 출렁다리를 건너면 소금산 절벽 옆 소금잔도를 지나 울렁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미디어 전시관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섬강 위 산속에 숨어있는 뮤지엄사는 원주를 대표하는 여행지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답게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물의 정원은 이곳의 필수 포토존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카페 테라스는 산 사이를 흐르는 강물 같은 모습으로 조성되어 자연을 바라보며 음료와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종이박물관도 있습니다. 원주 산지에는 당나무가 많이 자라 예부터 한지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그 역사를 떠올리며 종이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전시를 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관람 후에는 뮤지엄산으로 올라오는 길에 있던 한성본가로 방문했습니다. 정육식당으로 이곳 단품 메뉴도 인기가 많습니다. 능이궁중 한우탕은 능이버섯 향이 깊고 은은한 한방 맛이 더해져 마치 몸이 절로 건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우 비빔밥은 신선한 채소도 풍성했지만 무엇보다 고기의 질이 좋았습니다. 문마급에는 소바 맛집 소복소복이 있습니다. 소바도 훌륭하지만 진짜 별미는 위에 얹어진 바삭한 튀김입니다. 새우와 국내 자연산 바다장어 2가지가 있는데 소바 국물과 어우러져 느끼함 없이 깔끔했는데요. 원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스톤크릭은 절벽이 보이는 카페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수리봉 절벽의 웅장함에 압도되는데요. 직접 로스팅한 커피도 맛있었지만 넓은 마당에서 캠핑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더 특별했습니다. 실내 공간도 넉넉해 도심에서 벗어나 대자연을 만끽하기 좋습니다. 섬강과 남한강 주변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유물이 발견될 만큼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당시 강은 지금의 도로와 철도처럼 중요한 길이었고 2 강이 만나는 지점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세금으로 거둔 곡물을 수도로 실어 나르기 위해 흥원장이 세워졌습니다. 강변에는 큰 사찰들도 들어섰습니다. 왕실의 신임을 받던 고위 승려들이 머물던 사찰들이었지만 지금은 폐허만 남아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기행을 즐기는 이들은 폐허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원주의 3대 폐사지는 각각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거돈사지와 법천사지는 유적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법사지 근처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광장 조성 중이라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폐사지 2곳이 있는 불온면의 작은 카페 농부부 구판장에 도착했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만화를 그리는 부부의 삶 자체가 이 공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 직접 농사지은 감자로 만든 감자전과 샌드위치를 먹어보았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모든 메뉴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원주는 오래전부터 친환경 농업에 힘써온 지역입니다. 그중 허브정원 부실은 친환경 치유농장으로 선정되고 정부의 관광둘의 사업 지원까지 받은 특별한 주민사업체인데요. 이곳에서는 직접 재배한 무농약 허브로 티와 잼을 만듭니다. 특히 나만의 블렌딩 티를 만드는 클래스가 인기 있는데요. 서양 허브와 동양 약재를 섞어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적은 양만 우려도 생차처럼 향이 진했고 첫 번째는 허브 향이 두드러졌다면 두 번째는 약재 맛이 살아나 흥미로웠습니다. 음악학 교수였던 대표님은 각 티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QR코드로 담아두었는데요. 음악을 감상하며 나만의 차를 마시니 몸과 마음이 함께 힐링되는 듯 했습니다. 원주에 오면 많은 분들이 꼭 들르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대표 시장 3곳은 각각 다른 매력과 개성이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중 먼저 생겨난 중앙시장은 한국 전쟁으로 건물이 거의 남지 않았던 중앙동 일대에 피난민과 토착민들이 모여 살면서 시장이 자리 잡았는데요. 1층은 오래된 소고기집들이 모여있는 한우 골목으로 유명하고 2층은 이제 젊은 세대에게 더 익숙한 미로 예술시장으로 불립니다. 전통시장과 예술 공간이 결합된 곳으로 좁은 길을 돌 때마다 새로운 가게가 나타나 마치 미로를 탐험하는 기분이 듭니다. 라동에는 중앙시장의 대표 맛집 어머니 손칼국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깔끔한 맛으로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멸치 육수로 낸 칼국수는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났고 팥죽은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고소함이 느껴졌습니다. 가동 끝에는 여행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카페 젤리앤조이가 있습니다. 일본인과 필리핀인이 직접 만든 수제 디저트와 음료가 인기인데요. 이곳도 관광둘의 주민사업체로 한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서 자주 보던 단고는 달콤 짭짤한 소스에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었고 푸딩과 일본식 아이스크림 소다에도 현지의 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필리핀 전통 디저트인 카사바 케이크는 찰지고 고소한 맛이 색달랐습니다. 이곳은 취업 상담사였던 한국인 대표님이 교육생이었던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시작한 공간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지금은 다문화 가정의 사랑방이자 젊은 손님들까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중앙시장 건너편 자유시장은 지하 1층 먹자골목이 가장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오래된 추억의 맛을 간직한 신혼부부입니다. 먹자골목에는 가게마다 개성 있는 떡볶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달 스낵을 찾았는데요. 포장해가는 단골 손님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특히 튀김이 떡볶이 소스에 절여져 있어 더욱 맛있었는데요. 과일과 채소의 단맛에 매콤함이 더해져 새콤달콤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원주는 칼국수에 만두를 넣어 먹는 칼만두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불리며 꿩만두와 김치만두도 별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도레미 시장에 있는 예진네 김치만두를 찾았는데요. 부드러운 만두피와 속에 넣은 김장김치가 어우러져 일반 김치만두와는 또 달랐습니다. 원주에 오면 다시 떠오를 만큼 잊기 힘든 맛이었습니다. 매년 10월 이곳 전통시장 거리에는 만두축제도 열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만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에는 꼭 들러야 할 명소 강원 감령이 있습니다. 강원은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딴 강원도를 뜻하고 감령은 지금의 도청 같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거대한 관아였지만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선화당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았을 때는 선화당에서 농악 공연이 펼쳐져 역사와 전통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뒤편은 연회와 손님 접대가 이루어지던 공간으로 지금은 산책과 사진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강원 감령은 밤 10시까지 개방되어 고즈넉한 야경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원주 산지에는 당나무가 많아 예로부터 한지의 본고장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강원 감령에서는 업무를 위해 종이가 꼭 필요했기에 자연스레 한지 만드는 곳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감성적인 한지 공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전시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지뿐 아니라 칠공예도 원주의 자랑거리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박물관에는 선조들의 다양한 삶의 흔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숨은 맛집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강원 감령에서 차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들로 골라보았습니다. 까치둥지는 원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 맛집입니다. 전골 냄비에는 신선한 알과 고니, 해물과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국물은 짜지 않고 시원하면서도 얼큰해 밥이 술술 넘어가는 맛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회령순대는 순대국밥 맛집입니다. 국밥 속 고기는 부드럽고 쫄깃해 그 인기의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실내 포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고 싶다면 남부시장 근처 노다지집을 추천합니다. 닭발이 인기가 많은데요. 적당한 분량과 중독적인 매운맛이 매력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힙한 카페 리미티드 커피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용원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 덕분에 기본 라떼도 훌륭했고 달콤한 우유크림이 올라간 대표 커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메뉴를 찾는다면 로컬 그로서란트 능선을 추천합니다. 원주산 농산물로 만든 메뉴와 관련 제품들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디저트로 주문한 감자 미트파이가 특히 맛있었고 핸드드립 커피도 훌륭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능선 라떼였습니다. 상큼한 유자 샤베트를 즐긴 뒤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라떼로 마실 수 있어 다채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계빵집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크림빵, 베이글, 소금빵이 특히 맛있어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원주에 왔다면 돌아가는 길에 기념으로 챙겨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처럼 원주에는 동네 이름을 걸고 지역 재료를 살려 만든 가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소설가 박경리 작가 역시 원주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통영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던 작가는 딸과 손자를 돌보기 위해 원주로 오게 되는데요. 이후 당구동 집에서 대하소설 토지를 쓰는데 매진하여 4부와 5부를 완성해 대작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설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작가의 흔적이 담긴 집 내부를 둘러보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차로 15분 거리 매지리에는 박경리 뮤지엄도 있습니다. 당구동 택지 개발로 매지리로 옮겨와 작가가 생애 마지막까지 살았던 집인데요. 생활의 흔적이 남은 공간과 전시로 꾸며진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을 명소로 손꼽히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 안에 있는 흥업 저수지를 거닐어 보셔도 좋습니다. 당구동 옛집 근처에는 채기름을 딴 식당 토지 옹심이가 유명한데요. 옹심이와 막국수가 있어 어느 계절에나 즐길 수 있습니다. 원주 대표 음식 중 하나를 접해보고 싶다면 근처 대복 추어탕도 추천합니다. 원주식 추어탕은 고추장을 넣어 끓이는 게 특징인데요. 국내산 토종 미꾸라지를 통째로 삶아 갈아서 푹 끓입니다. 죽처럼 부드럽고 비린맛도 없이 고소했습니다. 원주에는 단풍과 설경으로 이름난 치악산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전래동화로 들었던 은혜 갚은 꿩의 이야기 배경인 산으로 시내와 가까워 여행객과 등산객 모두 즐겨 찾는 명산입니다.
꼭 등산이 아니어도 산 주변에서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어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카페 모아경은 1층은 통창에서 원주 시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고 2층 명상관도 이용할 수 있어 힐링에 초점을 맞춘 카페입니다. 치악산 복숭아가 명물인 데서 착안한 황도 복숭아 아이스티, 고소한 풍미가 진한 흑임자 라떼 등 다채로운 메뉴들이 매력을 더했습니다. 치악산 자락에는 들꽃 이야기도 있습니다. 600여 종의 야생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정원 카페인데요. 사장님 부부가 직접 정원을 가꾸고 가구까지 만들어 공간이 더욱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디저트와 가마솥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원주쌀 토토미로 만든 누룽지 크림 라떼와 산딸기 휘낭시에는 감동적인 맛이었습니다. 근처의 소록길 카페에서도 분위기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는데요. 차를 마시며 휴식하기에도 좋지만 이곳은 정식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직접 기른 산나물과 농작물이 식탁에 올라왔는데요. 손맛이 좋아 마음까지 채워진 한 끼였습니다. 이곳 성남리에는 치악산의 신을 모셔온 전통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신들이 산다고 여겨진 성왕림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제사를 지내며 숲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서면 신비로운 기운이 감돈다고 전해집니다. 치악산 둘레길 코스 중에는 시골 마을의 뜻밖의 풍경이 나타나는데요. 150여 년 전 병인박해를 피해 강원도 산골로 숨어든 신자들이 마을을 이루며 신앙의 터전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처럼 치악산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만큼 역사 깊은 사찰들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이면서도 접근도 쉬운 곳이 구룡사인데요. 차를 타고 바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구룡사 종점에서 내려 걸어 올라와도 좋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8층 높이의 전망대 카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 카페에 들어가면 치악산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앉아있기만 해도 운치가 느껴집니다. 구룡사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고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본래 9마리 용이 살던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의상대사가 용과 싸워 내쫓은 뒤 연못을 메우고 절을 세웠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중 한 마리는 눈이 멀어 달아나지 못하고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근처의 구룡소 계곡입니다. 이곳에서 세련폭포로 이어지는 길은 단풍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 길을 따라 비로봉까지 올라가는 등산객도 많습니다. 이렇게 원주 여행에서 둘러볼 만한 곳들을 3가지 테마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통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동시에 감각적인 장소도 많으니 취향에 맞는 곳을 골라 다채롭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강원도 원주.